네, 안녕하세요. 참된 교육 컨설팅 장프로입니다. 장프로 입시 컨설팅 방송 나 대학 갈래 나대갈 시청을 위해서 유튜브 블로그 카페에서 클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올해 장프로가 데리고 있던, 관리했던 이 학생들 모두 학종 100% 합격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6년 동안 수시 100%, 교과, 면접, 학종, 별의별 수시 합격해서 100%로 무조건 대학을 보냈고, 6년 연속 학종으로는 90% 이상의 합격. 근데 올해는 100%까지 달성을 하게 됐네요. 우선 자축할 겸, 안내할 겸, 요런 사람이 방송을 하니, 충분히 좋은 자료이고, 잘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란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혹 그 전화 업무 때문에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전화 업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7시 여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실은 프로그램 등록 관련해서만 연락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는 참된교육 컨설팅 네이버 카페 검색하셔서 카페명 검색하셔서 참된교육 컨설팅 입력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고요. 거기 가입하신 뒤에 Q&A란에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생기부역학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처음이시라면 첫 번째 시간부터 보시고 오시면 더 좋겠죠. 네.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가 생기부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상 첫 번째 맞이하는 게 자율활동란입니다. 이 자율활동에 관련돼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학생이든 아니면 학부모님이 보셨을 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율활동 첫 번째. 보통 자율활동이라고 하면 감을 못 잡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활동이긴 한데 자율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라는 의미로 이 의미 풀이를 해보면 그렇게 나오겠지만 실제로 생기부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교내 활동 중 개별적 특징 및 참여성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부 파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외 대회나 교외 활동을 추가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생기부의 자율활동은 교내 활동 중 개별적으로 이 학생만의 뭔가 특징이 보이거나 참여성 있는 활동이 있었다면 여기에 글을 써줘라 라는 의미로 자율활동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거기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자 수를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글자 수는 3000바이트입니다. 제가 요 방송에서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이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이트 개념이 너무 혼돈스럽고 복잡합니다. 어떤 학교들, 고등학교들은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이트 계산을 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생기부 작성할 때 도움을 주도록 하는 프로그램 제공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학교가 90% 이상, 95% 이상이다 보니 대부분 검색을 해서 지식인들 아니면 이걸 때문에 전화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글자 수 제한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바이트입니다. 우선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걸로는 한글이죠. 한글 한자당 3바이트를 가져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3000바이트를 그죠? 3000바이트를 3바이트로 나누게 되면 글자 수는 1000자가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게 펜을, 저희가 이제 컴퓨터용 펜이다 보니까, 글자 필기가 감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요거 좀 양해를 바라며,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천자 중에는 우리가 붙여 쓰기, 예전 생기부는요, 정말, 초창기 생기부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씁니다. 그럼 천자 가득 채우거든요. 실은 중간에 문장 부호 자체도 무시해버리고 써버리면 천자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소위 줄바꿈도 하고요. 다단도 나누고 분장 부호도 쓰고 하다 보니 띄어쓰기 등 각종 문장을 이용하는 대략적 기호들, 부호들을 사용하다 보니까요. 이 천자가 꽉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지금 적어드린 대략 900자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띄어쓰기 문장부 들어가면 천자 육박하고 결국엔 바이트 계산을 하게 되면 3000바이트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우선 생기부에서는 글자 수 제한이 3000바이트. 그리고 질문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이게 학기별 3000바이트입니까? 라는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아닙니다. 한 학년당, 학년당입니다. 한 학년당 3000바이트입니다. 3000바이트. 아시겠죠? 한 학년당 3000바이트. 그럼 이게 전체적인 그냥 자율활동이고 글자 수 제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기부 창체 활동 중 자율활동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자율활동,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릴 부분이 뭐냐. 자율활동 중에 무조건 하면 좋은 활동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잡으시고 학생부 종합을 생각하신다면 이 지금 말씀드리는 공통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진행하는 부분들일 건데 이 활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참여하셔야죠. 첫 번째로는 직책에 관련된 활동입니다. 직책 활동이라면 여기 보시면 이해가 되죠. 교내, 그러니까 학교 내 학생단, 학생회 정도에 되는 임원급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학급 내에서 뭐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뭐 이러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학급 내에서 직책이 부여되는 뭐 서기, 그다음에 학습부장 있죠. 학습부장. 그 다음에 뭐 무슨 학습 도우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칠판 지우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급식을 밥차로 끌어다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가 있는데 이제 밥차 활동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뭐 환경미화, 각종 이제 그런 거 있죠. 보통 학교 다닐 때 뭐 학부모님도 보시면 학교 다닐 때 보면 이게 미화부, 그죠? 미화부.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학급 일지 담당, 일지 담당하는 친구들,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가지라도 직책이 적혀야 돼요. 왜냐하면 자율활동, 우리가 생기부를 쭉 넘기다 보면, 요렇게 이제 생기부 페이지가 딱 넘기다 보면 이쪽에 창체가 시작되고 여기에 표로 요렇게 적힙니다. 그래서 자율활동하고 이쪽에 시간을 적는데요. 네, 여기다가 다시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이쪽에 이제 1학년, 그 다음에 이쪽이 몇 시간 했다. 그리고 여기 내용들이 적히는데, 실은 이 내용을요, 제가 뭐, 저희 학생들 포함, 뭐, 외부에서 문의 들어오거나, 소위 뭐, 1년에 한 5, 6학교 정도는 가서 강연을 하고, 그 중에 학생들이나 뭐 시간을 가져서 생기부 같은 걸 갖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과 생기부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자율활동 이야기할 때는 역시나 선생님도 고민스럽습니다. 좋게 적어주고 싶고 좋은 활동을 만들고 싶은데 딱히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그렇게 학교 다니고 제가 대해주고 있는 학생들, 관리하는 학생들, 외부에서 문의 오는 학생들, 그리고 뭐 수시기간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만나는 아이들까지 생기부를 100에서 200개 정도로 막 훑어봐 보면 자율활동에서 실전 눈에 띄는 활동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근데 그 많지 않은 아이들이 합격을 결국엔 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나머지 하위 뭐 80%, 90%이 생기부에 평가를 하다면 하위권에 처져 있는 나머지 퍼센트의 대다수는 실은 의미 없는 활동으로 자율활동이 적힌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간혹 10에서 20% 정도는 학교의 재량이건 아니면 학생의 뭔가 열심히 한 활동이건 눈에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직책활동이 왜 중요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율활동 첫 페이지를 딱 열어서 보면 첫째 줄이 있습니다. 첫째 줄. 시작한 이 첫째 줄, 요 라인. 요 라인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직책이 부분이 적힙니다. 직책 활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요, 안 적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책 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너무 무미건조한 자율활동 중에서는 의미 있는 첫째 줄 그러니까 대학교 입사관이나 대학교 평가 시 첫째 줄이 보이는 직책에서는 확실하게 평가 요소에서 체크가 들어가고 가는 거죠. 점수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실은 그 교내 임원, 학급 임원보다 교내 임원 활동 쪽입니다. 이제 좀 이게 급이 저 높은 거죠, 클래스가. 소위 학급 회장급 정도 되면요. 지금까지 제가 경희대를 보냈던 친구들 중에 학급 회장 했던 학생이 딱 2명 있거든요. 그 2명의 친구가 결국엔 들어갈 때 평균 합격 내신 등급보다 한 등급 정도는 업고 들어간다는 게 실제 데이터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생을 만나본 이 장프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객관적 요소이니 이 부분 꼭 고려하시고 꼭 알고 계셔서 결국에 생기부에서 좀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시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직책을 어떻게든 맡아서 하십시오.
뭐 임원이 안 됐더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학급 내 여러 직책들 요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라고요.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안 했다간 자율활동이 너무 밋밋해지고 그냥 당연한 자율활동으로 보여진다면 대학 서류평가 때는 그닥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겠죠. 뭐 실은 뒤에 있는 뭐 동아리 제가 앞으로 설명해 드린 뭐 봉사다, 진로다 실은 메꿔내고 좋은 평가 받을 부분은 많긴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씩 요즘 너무 학생부 종합에서 서류 부분이 치열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캐치하고 잡으실 수 있는 부분은 다 잡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어서 교내 캠프라고 적혀 있는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은 캠프라고 했지만 교내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캠프도 있지만 교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캠프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뭐 특목고, 뭐 자사고의 전유물이겠지만 요즘 일반고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인문학, 뭐 철학, 인성, 지성, 그다음 자기 자체를 함양시키겠다는 이름으로 뭐 함양 프로그램, 요런 식의 뭔가 인문학적 느낌이 나는 아니면 본인의 품성을 높일 수 있거나 요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요런 내용은 좋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서는 더 핵심이겠죠. 요런 내용들 있죠. 지금 말씀드린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요. 자신이 생기부를 쓰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생기부를 쓰도록 진행을 시킬 때 자기의 전공 요소와 결부시키거나 이게 너무 힘든 프로그램이었다. 실은 전공으로 적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자기의 품성 부분에라도 책임감이 있었다, 성실했다, 특별하게 여기서 어떤 활동을 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풀이를 해주신다면 요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국 활동, 전국 고등학교가 다 가능한 거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 모든 부분들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직책 활동, 교내 캠프는 전국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하는 거니 공통적으로 잘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율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율활동의 학과별이십니다. 제가 제 거 블로그에도 글로써 풀이를 좀 해드렸는데, 거기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요번 방송은 두 개 정도 더 추가해서 예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율활동을 가지고 학과별 어떤 식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 예시입니다. 우선 경영학, 정치학, 법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있죠.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블로그에서 적힌 거나 카페에 적힌 거 보고 같이 들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제가 적어놓은 말 그대로 우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런 친구들은 학급 임원, 뭐 교내 임원, 책임 활동 같은 걸 하라라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건 공통적으로도 좋지만 이런 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좋더라라는 겁니다.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책임이 있는, 직책이 있는 요런 활동들을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외교, 경영, 법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목표라면 충분히 임팩트가 있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 자율활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사범계열 또는 상담, 심리치료, 청소년 관련이 목표인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들이 있어요. 생기부 한번 진행했던 학년이 지금 1학년이 넘어간 친구들이면 생기부 한번 보고 한번 봐보세요. 각종 교육들을 받은 게 눈에 보입니다. 무슨 폭력 예방, 다문화, 자살 예방, 요러한 내용들의 각종 교육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과 접목시켜서 작성이 되도록 한 줄, 두 줄이라도 팩트가 적힌다면 괜찮은 내용이 되겠죠. 분명 블로그나 카페에 나와 있는 제가 서면으로 작성된 내용을 보고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의료 보건 계열이 목표인 친구들입니다. 이거 역시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교육 중에서요. 특히 이 교육 중에 요즘에 제가 생기부 보다 보니까 이런 교육들은 대부분 많이 하더라고요. 안전교육,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 그 다음에 재난 대피 교육,
같은 부분,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의료보건계열이니까 의대, 뭐 치대, 한의대, 뭐 요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소위 물리치료학, 임상병리학을 가고도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은 자기와 진로를 결합해서 이용하면 학과별 A시상 제가 쭉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료보건 계열 쪽에서는 좀 적합하고 내용이 괜찮더라. 그냥 맡겨버리면 실은 학교에 그냥 맡겨버리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컨트롤 C, 컨트롤 V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목표가 있는 학과랑 맞는 교육이었다면 거기에 한 줄 조금이라도 다르게 적는다면 추후 자소서, 추후 면접 아니면 그냥 서류 평가 시에도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평가, 이런 교육을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괜찮네 라는 분명 요소로 점수가 플러스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공학개혁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블로그나 저희 카페에다 작성된 글과는 적혀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공학 계열 부분은 자율활동에서 잡기가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학급 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직책 관련 활동과 결부시킬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학습 부장이다. 학습 부장 같은 역할을 했다. 또는 미화 부장을 했다. 라고 하면 교내에서 분명 공학적, 그러니까 공학이라는 건 별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 활동, 자율활동에서 엄청 있어 보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 관심이 있는 친구 정도로는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소위 말해서 뒤쪽에 뭐, 우리가 보통 이 휴지통이라고 하죠. 교내에 있는 휴지통. 학급 내는 휴지통을 그냥 맨날 휴지통만 놔뒀더니 너무 주변이 더러워져서 이거를 뭐 쉽게 소위 내가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휴지통 주변을 어떻게 좀 꾸며봤더니 더럽히지 않고 휴지들이 잘 버려지더라. 요런 걸 이 부장의 역할로서 좀 했더라. 학습부장입니다. 학습부장인데 이 학습 부원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습 부장으로서 뭐 교내 학급에서 어떤 진행하는 학습 내용들을 학급 내 그 같은 학급 반 친구들에게 알려줄 때 굳이 칠판 요런 부분이 아니라 뭐 문자 요렇게 전달이 안 되더라도 뭐 어떤 자기만의 우리 학급 내 SNS를 만들었다던가 아니면 학급 내 무슨 카페를 만들었다던가 라고 해서 공지 문자나 공지 안내 글들을 올렸다면 이 공대에서는 뭐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아니면 기계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요소로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요소를 결합시키는 건 이러한 활동이 그나마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해본 바 요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은 더 임팩트 있고 깊이는 뒤쪽에 동아리나 실은 뭐 진로나 아니면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나 각종 수상에서도 더 알려줄 수 있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활동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다라는 건 많은 관심 있는 친구라는 걸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요 내용도 하겠습니다. 역사나 이제 사학 파트, 고고학 파트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은 뭐 철학적 요소도 가능하고요. 철학도. 이게 뭐냐면요. 교내 이 소풍,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체험학습이라서 말 편하게 하는, 좀 멋지게 하거나 아니면 뭐 수련회, 아니면 뭐 박람회, 어디론가 뭐 관람을 갔다던가 라고 하면 그 유적지나 그 관련된 도시나 그쪽에 있는 유물이나 그쪽에 있는 풍습이나 그쪽에 있는 전통적인 어떤 요소들을 자기들만의 학생에 맞춰 풀이를 다시 해서 생급에 적는다면 역사학이나 고고학, 뭐 철학 쪽에 관련된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적지 같은 데도 많이 가고요. 박물관도 많이 가고요. 뭐 역사적으로 뭐 미술 전시관도 충분히 갈 거고요. 그런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역사, 고고학, 철학이랑 접목해서 내가 이러한 걸 보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라는 팩트 있는 활동을 하면 충분히 생기부에 적힐 수 있으니까요. 네, 간단하게 한 5개 정도의 학교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래도 주로 가려고 하는 학교들 위주로 제가 학교를 좀 뽑아서 학과들을 뽑아서 예시를 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